한강 둔치에 들어선 대규모의 공사장. 2010년 2월 이곳에서 대형 건축 구조물이 한강으로 띄워졌다. 이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다. 총 규모 약 10,000제곱미터의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있는 한강변의 공사 현장. 아침부터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오늘 지상에서 만들어지던 3개의 인공섬 중에 제3섬을 강으로 띄운다. 이 진수식을 위해 수십 개의 대형 고무 튜브가 공수됐다. 고무 튜브에 공기가 주입되면 한강에 띄어질 인공섬 아래에 설치될 것이다.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좁고 경사가 급한 한강변에서 대형 구조물을 띄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진수 방법을 찾아냈다. 원통으로 부풀려진 에어백 위에 놓여진 인공섬은 경사로를 따라 굴려져 한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치 콩나무 위에 뗏목을 굴려서 강으로 띄우는 원리와 같다. 땅의 진수 경사로의 고저차라든가 좀 튀어나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좀 불규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상부 구조체를 더 안전하게 밑에서 쿠션 충격을 완화해주면서 진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강으로 들어가면서 인공섬의 바닥이 긁혀 파손된다면 오늘의 진수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강으로 띄워지기 전 구조물 바닥에 이상은 없는지 최종 점검됐다. 진수 원리는 단순하지만 700톤이 넘는 구조물을 강으로 안전하게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공섬을 강에 띄우기 직전 문제가 또 발생했다. 땅이 일반적인 경사도가 한 5도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강의 고수부지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진수 경사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약간의 어려움을 안고 그러고서 진수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구조물을 진수하기에 열악한 주위 환경.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개월에 거쳐 만든 인공섬의 하부 구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진수식이 시작된 지 4시간 후 드디어 제3섬이 한강에 띄워졌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제2섬 진수에 이어 두 번째 성공이다. 3개의 인공섬이 모두 띄워지면 인공섬들은 반포대교 남단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곳에서 물 위에 뜬 채 외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플로팅 아일랜드라 불리는 인공섬은 씨앗을 상징하는 3섬과 만개한 꽃을 상징하는 1섬,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2섬 등 모두 3개의 섬으로 구성돼 다목적 홀부터 수상시설까지 갖출 계획이다. 1섬부터 3섬까지 대규모 공원시설이 될 인공섬의 총 무게를 합치면 모두 약 7,500톤. 엄청난 중량의 인공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강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세계의 섬 중 가장 규모가 큰 제1섬. 강에 띄워지기 전 하부 구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물속에 들어갈 부분인 제1섬의 하부 구조 내부. 하부 구조 내부엔 별다른 시설이 없지만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배의 하부 구조와 비슷하다. 하부 부유체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급을 받는다 그러는데 한국 성급의 그 승인을 받는 그런 배를 우리가
여기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고 그 위에 일반 건축물이 또 이제 얹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인공섬이 한강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부 구조가 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단 인공섬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이런 구조물을 부유식 구조물이라고 한다. 인공섬이 조성될 잠수교 남단. 한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 인공섬에 연결할 앵커를 묻을 것이다. 인공섬 역시 강 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앵커 계류 장치를 이용할 예정이다. 앵커 하나를 묻기 위해 강바닥을 3.8m 이상 파내야 한다. 강 반대편에서 실시간으로 깊이가 측량됐다. 한강에서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오늘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지역의 특성 때문이다. 물의 흐름이 다른 부분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해놓고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큼 준설을 하고 다른 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또 그 전에 준설했던 부분이 다시 좀 흙이 되메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다시 반복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준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강가에선 앵커 블록을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앵커 블록은 하나당 넓이가 40제곱미터가 넘고 무게가 300톤에 이른다. 이 작업을 위해 800톤급 크레인이 동원됐다. 앵커 블록은 크레인에 고정된 채 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까지 이동된다. 앵커 블록은 하루에 하나 이상 이동할 수 없다.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리를 잡은 앵커 블록에 인공섬과 연결해줄 쇠사슬이 고정된다. 계류 체인의 굵기는 최소 8cm에서 최대 12cm로 인공섬 하나당 8개에서 10개의 앵커 체인이 설치된다. 이렇게 3개의 인공섬에 설치될 앵커 체인은 모두 28개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앵커 블록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앵커 블록이 강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평소 한강의 수위는 2.5m. 그러나 비가 많이 올 경우 그 수위는 13.5m까지 올라간다. 이때 앵커 체인은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인공섬이 그대로 떠올라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플로팅 아일랜드의 그 가장 앞쪽에 상류 쪽에 있는 체인 하나만으로도 이 플로팅 아일랜드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탁 끊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가 않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이 상류 쪽에 체인 하나만으로도 이 플로팅 아일랜드가 흘러가지 않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앵커 체인만으로 인공섬을 안전하게 한자리에 고정시키기는 힘들다. 자연재해에 민감한 한강의 특성을 고려해 인공섬에는 특별한 장치가 갖춰져 있다. 인공섬의 하부에 설치된 윈치 시스템. 이 장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와 연결돼 있다. 인공섬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1m 이상 벗어나면 GPS에서 윈치 시스템으로 신호가 가는데 이때 4개의 윈치가 자동으로 체인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길이를 조정해 같은 자리를 유지하게 해준다. 구상 구조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위에다 집 짓는 거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보통 건물과 똑같을 수도 있고 별 달라 보이지 않지만 밑에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건물을 짓는 방식하고는 그 기초를 만드는 방식들이 아주 다르죠. 가장 큰 건물이 들어설 1섬의 건축 현장. 건축물의 철골 구조가 특이하다. 기둥이 마치 인체의 관절처럼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건물이 흔들릴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부 구조체랑 만나는 방식들을 전통적으로 강접합이라고 얘기하는 단단하게 접합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접합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하부 구조체랑 만나는 부분들이 핀으로 접합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흔들리게 만들어줘서 그 충격들을 완화하거나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안전에 신경 써야 할 곳은 건물뿐만이 아니다. 인공섬은 여러 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는데 다리도 부유식 구조물이다. 인공섬 공사장의 한쪽에 있는 대형 구조물. 이것이 한강에 띄워질 인공섬 다리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다리에 사용되는 철골 대신 특이하게 콘크리트가 사용됐다. 내부에 빈 공간조차 없는 콘크리트 다리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는 것일까? 인공섬의 다리를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수조에 띄워봤다. 놀랍게도 이 모형 콘크리트는 쉽게 물 위에 떠올랐다. 그렇다면 다리에 무게가 더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분의 1로 축소된 4톤 트럭을 다리 모형 위에 올려놓고 변화를 관찰했다. 트럭을 올려놓은 쪽이 조금씩 가라앉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사 톤짜리 차량이 자유스럽게 이제 왕래할 수 있고요. 아마 사람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 몇천 명 정도 올라가도 그 도교상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제일 긴 도교의 경우는 뭐 1000명 이상 올라가도 그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다리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다리가 엄청난 무게를 견디며 물 위에 잘 뜰 수 있는 것은 내부에 특수 재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틀 안은 물에 잘 뜨는 부력재로 채워져 있다. 인공섬에 사용된 다리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쿠션 역할을 하는 고무 재질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다리를 여러 조각으로 연결한 것은 외부 충격에 강하기 때문이다. 수해가 일어났을 때 충격에 의해 다리가 파손되거나 끊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인공섬의 다리는 모두 분리된다. 분리된 다리는 연결된 인공섬에 장착되어 3개의 인공섬이 따로 떨어지게 된다. 한강 최초의 대형 부유식 구조물인 인공섬. 인공섬을 만드는 과정은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다. 인공섬을 강으로 띄우는 진수식부터 대형 앵커를 한강 바닥에 설치하는 계류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과 부유식 다리 등등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집약돼 있다. 건축만의 기술 혹은 뭐 조선만의 기술, 어떤 한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 있는 변종, 긍정적인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사례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